자, 안녕하세요. 3월 30일 외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회 이슈 중 하나를 한번 볼 건데요. 오늘은 뭐 일반적인 사회 현상의 이슈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재테크 열풍에 한국 금융 이해력이 높아졌대요. 그런데 청년층은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지금 우리가 뭐 사회 이슈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있지만 작년부터 시작한 이제 주식에 대한 열풍,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코인에 대한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재테크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산을 좀 증식하고 또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뭐 다양하게 이런 재테크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본다면 사회의 전반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이게 지금 내 옆을 봐도, 내가 지금 대학생이 됐든 아니면 뭐 일반 직장인들이 됐든,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소득을 창출하고 그 소득을 통해서 어떻게 조금 더 많이 벌 것인가. 왜?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나중에 내가 편안한 노후를 뭐야 보기 위해서, 뭐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재테크 열풍에 분 사회적 이슈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사회 이슈에는 물론 많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본다면 아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자 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돈을 그냥 아껴서, 그리고 아끼고 또 아낀 돈을 저축만 열심히 해서 은행에 맡겨서 그 이자로 돈을 벌었었는데, 지금은 금리 자체가 너무나 지금 낮죠. 저금리. 그러니까 말로만 저금리가 아니라 한 1%대 이제 그런 금리를 보이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제가 한번 적어본다면, 자, 이러한 이슈들이 왜 사회 이슈가 되느냐. 첫 번째는 지금 얘기했다시피 음, 음,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이제 힘들이 다 달라진 거죠. 왜? 공부도 많이 하고,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하고, 요즘에 SNS 등이 생겼고, 그리고 듣고 보고, 이런 게 예전보다 어, 뭐 적어도 제가 성장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잖아요. 저희 때는 자본주의가 뭔지 그냥 책으로만 배웠지 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어, 배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또 어떠한 장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게 저는 사회 이슈 중에 지금 하나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 자본주의 말고 어, 음,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뭐 많이 있겠지만 요걸 들 수 있겠죠. 직장 생활 한 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게 취준을 하고 지금 해서 회사에 들어가는데, 결국 우리가 근로소득, 직장 생활 하는 게보다 음, 근로소득이라는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주 수입원으로 사용하게 될 텐데, 내 선배들을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지. 뭐가 아니냐?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졌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금융권에 취업하건 어디에 취업하건, 물론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지금 정년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정년의 시기가 빨라진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100세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평균 28살 때 취업을 했다고 한다면, 60살 때까지 일을 해도 32년을 일하는 거죠. 32년 일하고 앞으로 100살이라면 40년을 써야 돼요. 근데 이건 60살에 퇴직을 하는 건 지금 거의 공무원들이고, 그쵸? 지금 빠른 데는 40대 후반, 뭐 늦어도 50대 중반, 대부분 요 정도 되잖아요. 그럼 28살에 내가 취업을 했어. 그럼 40대 후반, 뭐 45살이다. 그럼 17년 일하고 55년 써야 돼.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지금 소득을 창출함에 있어서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자. 그리고 가능한 한 다른 일도 가급적 해보자. 뭐 이러한 사회적 뭐야 이러한 배경들이 이제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뭐 이게 나쁜 사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이제 본다면 저금리 지속에 재무 설계의 필요성이 늘고 IT 기술 발달이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면 한국 성인의 금융 이해력이 OECD 평균보다 높고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대요. 한국 성인의 금융 이해력이. 왜냐? 초저금리 시대 재테크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인터넷 발달로 금융 정보를 접하기 쉬워졌기 때문에. 다만 청년층은 소비를 선호하고 미래보다 현재를 중요시하는 욜로 성향이 높게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직장 생활의 한계를 느끼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생각들을 하다가 보니까 당연히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금융 이해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청년층은 이러한 것들을 진짜 보다 보니까 미래보다 현재를 내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사는 경향이 있더라. 근데 이것도 다 맞는 말이 아니죠. 기사에서만 이렇게 나왔고 결국 본다면 이러한 것들은 뭐 이렇게 됐다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지표는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자, 금융 이해력이 높을수록 예상치 못한 지출 상황이 생기거나 소득 상실 등의 위기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건 맞는 말이겠죠. 또한 구매 전에 본인이 살 능력이 되는지 확인하고 사는 등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 전 연령층의 금융 이해력이 2018년보다 증가했대요.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대요. 이건 뭐 참고로만 보세요. 그래서 이 기사는 아무튼 제가 봤을 때 금융 이해력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거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들을 우리가 요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와 연계되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돈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평생 직장이 사라진 개념, 그 다음에 저금리, 이러한 공통적인 사회적 이게 배경들에 중요한 걸 꼽자면 이제 이런 거죠. 앞으로 그럼 과연 어떠한 것들에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질까라는 기사를 한번 찾다 보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들이 금융 이해력이 높아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미래의 은퇴의 노후를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면 결국 내 자산을 관리해야 되는 시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사회 이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지금 시점에서 이 핀테크를 활용해서 AI 자산 관리를 하는 곳과 나중에 그렇지 않은 곳은 굉장한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그쵸?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아까처럼 자본주의에 대해서 뭐야 스스로 느끼고 공부를 하고 막 하는데 금융회사에다 사실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돈을 맡기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금융기관은요, 여러분들이 뭐 금융권에 가건 안 가건 이건 상관없이 금융기관에 뭔가를 가입하는 건 수수료라는 걸 내요. 근데 수수료를 낸 만큼의 우리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본다면 그 수수료가 굉장히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뭔가 내가 수수료 없이 뭔가 상품을 가입하고 내가 원하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기에는 힘들어요. 일반인들 모든 걸 하는 게 어렵죠. 근데 하지만 여기서 나와 있다시피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아니라 그냥 앱으로 나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기능들이 있어. 그리고 그게 눈에 보여. 그리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거에 이제 열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만약 금융권을 취업을 해. 이 직업이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가게 돼서 고객들을 많이 만나고 그 고객들이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가서 미리 알면 여러분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 쌓아온 역량으로 이런 핀테크 AI 자산관리 업체를 여러분들이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데에서 가서 종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직장인으로서 안정된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음, 이거를 만들거나 여기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이 사회 이슈가 앞으로 미래의 비전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게 훨씬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직업에 대한 안정성은 지금 현 시점에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한번 볼게요.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부터 로봇 어드바이저 핀테크 업체 파운트 앱을 이용하기 시작했대요. 파운트 앱 저도 한 번도 안 이용해봤는데 한번 오늘 한번 깔아봐요 여러분. 파운트 앱. 자 볼게요. 연결 계좌에 돈을 넣어놓기만 하면 앱에 AI가 제공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 그러니까 돈을 넣어놓으면 이 파운드 앱은 뭐다? 알아서 자산관리를 해준다. 자, 적극 투자용으로 진단받은 A씨의 1년 수익률은 증시 하락까지 겹쳐 30% 기록했다. 와, 로봇 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금융 소비자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대요. 에임은 저는 이제 들어봤고 요 세 개의 회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자, 제가 왜 이 기사를 사회적 이슈라고 했냐면 지금 돈을 사람들이 많이 벌어야 된다니까 필요하다니까 은퇴도 빨라져 100세 시대야 그럼 돈을 벌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만 있던 은행 금융권에서 뭔가를 하기에는 사람들이 약간의 불편함과 그다음 비효율성 이런 것들 제기하는 거예요. 누가 2030 세대들이. 근데 그러한 틈새 시장에서 자산 관리라는 이러한 시스템이 개발됐고 이러한 시스템을 회사들이 지금 한 군데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 회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은행 취업을 한다고 한다면 요 세 개의 회사 한번 들어가서 보는 게 낫겠죠. 은행 취업을 안 한다. 상관 있나요? 상관 있죠. 여러분들 자산을 맡겨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내 돈을 관리해 주는 곳을 찾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 이 세 가지 회사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내 손 안의 PB 1년 만에 5배 성장. 핀테크 로봇 어드바이저는 은행 증권사가 아니라 앱을 통해 자산 관리를 받는 서비스다. 에임, 파운트, 핀트 등이 대표적이다. 연결 계좌를 개설해 금액을 넣으면 AI가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자산 배분, 상품 설계 등을 추천해주거나 돈을 직접 굴려준다. 자, 핀테크 로봇 어드바이저 시작은 지난해 폭발적으로 성장했대요. 에임, 파운트, 핀트 3사의 관리 금액은 1조가 넘었어요. 와, 엄청나게 많이 들었네요. 그리고 3사의 앱 이용자가 120만 명을 넘었대요. 음, 왜 이렇게 됐느냐? 전문 투자 의견을 받고 싶어하는 투자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우리가 돈이 많은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증권사에 가건 은행사에 가건 그 PB 분들이 굉장히 환대를 해줘요. 그렇죠? 하지만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은 이 자산 관리라는 포트폴리오 제공을 받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그거에 대한 상담도 받기가 힘든 현실이라고요. 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금융권에서 해주겠죠. 왜? 돈이 많은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면 뽑아먹을 게 많은 거예요. 물론 좋은 의도로 가진 사람들이 많겠지만 다 지금 어디 가든 세일즈거든요. 그러면 우리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소액 투자 뭐 300만 원 있어 500만 원 있어 근데 나는 이것들을 경험해 보고 싶어 그런 사람들 은행 가면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런 앱이 있어. 그런데 이런 앱에서 내가 해보니까 와 전문 투자가 의견도 받을 수 있고 굉장히 좋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2030의 세대 큰 인기를 끌고 있대요. 제가 얘기한 게 인터넷 나오는 거예요. 소액으로도 은행, 증권사의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얘기한 거 그냥 어떻게 바로 나오네요. 은행의 PB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핀테크 로봇 어드바이저는 300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10억 이상 금융자산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은행별로 다 달라요. 어떤 데는 1억, 2억 이상 VIP 고객을 해주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약간 음, 정확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은행도 핀테크 로봇 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을 도입을 적극 확대하고 있대요. 왜? 지금 그 은행들의 고객을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은행은 26일 퇴직연금 상품에 파운트의 로봇 어드바이저 블루웨이를 도입했대요. 기존의 투자 상품 판매 추천에만 사용했던 기능을 퇴직연금까지 한 거래요. 블루웨이.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 핀테크 로봇 어드바이저 3사의 특징은 로봇 어드바이저 서비스 형태는 투자 자문과 투자 1임으로 나뉜다. 투자 자문형인 에임은 말 그대로 자문만 해주고 투자 결정은 본인. 그러니까 자문은 이 현재 상황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 분석 이런 것들 다 해주지만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근데 1임형은 뭐냐? 그냥 다 맡기는 거야. 1임형. 이해되죠? 아야 AI 네가 알아서 해줘. 마음 편하게. 그래서 에임 파운트 핀트는 지난 2월 8일 1년 기준 수익률이 각각 이렇게 됐다. 이거 낮지 않은 수익률이에요, 여러분. 핀트 관계자는 투자 1위명 업체에
자격을 받기가 더 까다로워 투자 자문형 업체에 비해 보수적인 투자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뭐 막 됐어 아무튼. 파운트는 다양한 선택肢를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에임 파운트 핀트의 장점 아닌 장점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 한번 보고 한번 앱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제가 이 기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얘기를 나눈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이러한 지금 현재 상황들이 사회 이슈라는 거예요. 이게 꼭 돈 얘기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알아가고 있다. 근데 예전에는 고학력자들이나 뭐 해외 유학을 갔다 와서 이러한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빠르게 젊은 세대들로 확산되고 그 젊은 세대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SNS에서 이런 것들 내용을 듣고 실천함으로써 그들이 점차 자본주의에 대해서 빠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고 돈을 벌고 있는 사례가 많아진다는 거죠. 어떠한 사람은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벌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주식으로 돈을 벌기도 한다는 거죠. 결국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해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그 이면에 이러한 사회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것들이 직장 생활에 대한 한계라든가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내 롤모델들이 다른 것들을 뭔가 하는 모습, 그 다음에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정년 시기가 빨라져 가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이 다 사회적 배경과 이슈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재테크라든가 자산 관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고 이런 것들의 향후 시장을 우리는 또 예측해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있어서 이러한 자산 관리가 아무래도 좀 더 뭐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한 공부들을 하면서 그래 현재 사회적 이슈는 이런 게 알겠어. 그런데 핀테크 자산 관리가 괜찮구나. 왜 사람들의 수요가 있어. 그런데 거기 핀테크를 결합해. 그럼 앞으로 2030들이 나이가 들어도 이런 것들 계속 이용하지 않을까? 그럼 내가 투자를 하려면 이런 핀테크 업체에 내가 한번 투자를 해볼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또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사회 이슈에 대해서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힘냅시다.